대학가에 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애국 시민들은 출입을 막는데 대진련이나 네네. 노조가 출입하는 거는 막지를 않는 것 같다. 왜 쟤네는 대학 안에 들어가 있을까? 네. 그리고 언론들에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극좌 뭐 유튜버 뭐 극좌 세력 이런 얘기를 안 쓰거든요. 네. 근데 탄핵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만 유독 뭐 네. 극우 유튜버라든지 뭐 극우라든지 아까도 뭐 일배놀이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네. 심각한 상황인데 네. 저희가 또 이대를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가서 취재하셨던 현장 얘기 좀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그날? 이대 같은 날. 그저께죠? 네네네. 이대가 26일 날. 일단은 그 이쪽은 재학생들이 많이 나왔었고 반대하는 쪽은 네. 그 저쪽 그 대진련 쪽 애들은 네. 그래도 뭐 다른 때보다 막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진 않았는데 네. 주로 졸업생들이 네. 뭐 10학번 이런 그 졸업생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확성기 하고서 네. 애들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네. 저 지금 풍채 좋은 제가 지금 10학번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 네네. 뚱뚱하네. 네네. 확성기 메고 네. 옆에 지금 후배들이 저렇게 사기탄을 기각하라고 어, 스타터 스틸이랑 이걸 들고 있는데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네. 저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영상 자체가 굉장히 이 재학생애가 시크한 표정으로 쫙 그냥 밀어버리는 저게. 보니까 네. 저 악쓰고 있는 쟤는 네. 지금 국회에서 악쓰는 서영교하고 아, 비슷하다는 비슷하죠. 느낌이 네. 드네. 그날 왔었다고 서영교도 또 하더라고요. 왔었어? 예, 네, 그날 왔었대요. 그 체격도 서영교랑 비슷한데. 네. 참. 네. 아니 근데 무슨 좌파 운동한 애들이 뭘 잘 먹어서 저렇게 풍채가 좋을까? 아이고 야 이게 잘 먹은 걸까 아니면 과식을 해서 저럴까? 아이고 혼자 진짜. 저렇게 네.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네. 막 극우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솔직히 탄핵 반대하는 측 학생들은 그리고 아무리 여대여도 뭐 남성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은. 자 국민 여러분 네네. 저 장면을 보시고 다들 이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예. 중국의 암적인 요인들이 도대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 환경에 얼마나 독극물처럼 퍼져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1992년 8월 24일 한국 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이 된 이후에 네네. 지금 올해 33년째입니다. 네. 33년째인데 그동안 우리는 안미 경중이다 이런 그 멍청한 생각을 갖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반제품을 팔고 중국에 대한 그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대미 수출하고 대유럽 수출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뭘 망각했냐면요. 중국이 수많은 밀정과 간첩들을 보내서 우리 사회 곳곳을 전염들게 하고 병들게 해서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속방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인지를 못한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에서 선발된 공작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응? 서울대학교에 1990년대 때부터 그때부터 중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조선족들 가운데 한국말도 되고 아니면 일반 한족인데 대학에서 우리 한국어 전공을 하고 오는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92년도 수교 무렵을 해서 폭증을 했는데 네.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중국 국가 규격상 안전부가 네. 공안부가 혹은 당에서 너 가서 이거 숙제로 해와. 그러면 하기 싫어도 도둑질 해야 돼. 네. 또 서울대 학생들을 포섭을 해야 돼. 네. 그 샘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김영동이야. 한동훈이 비서실장 하는 애. 네. 응? 김영동이 걔가 서울대를 나와서 무슨 로스쿨을 나와갖고 지금 변호사도 된 애 아니에요? 근데 김영동의 와이프가 조선족인데 서울대학교 유학 갔던 애야. 네. 근데 걔가
단순하게 학문적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국가안전부에서 지시를 받고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선발이 됐다가 안전부에서 파견을 해서 한국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 유학을 해온 건지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김영동과 의도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결국에 결혼까지 가서 몸을 섞고 애를 낳는 관계에 부부관계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김영동이는 이 와이프를 못 버려요. 내 새끼를 낳은 여자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 여자를 버릴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로 엮고 그럼 반대로 중국의 조선족인데 공안부다. 중국의 조선족인데 통일전선부다. 이런 애들이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또 한국에 뭐 좀 있는 집에 여자애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 네네. 그러면 이 중국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중국적자가 되잖아. 네네. 한국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한국 국민, 한국 주민등록증도 있고 네. 여전히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신분이 뭐야? 간첩인 거야. 아. 어? 원래 신분이 공안부인 거야. 네. 네. 원래 신분이 안전부인 거야. 원래 신분이 군의 총참모부인 거야. 네. 그럼 이런 애들이 와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 애도 낳고 살아? 네. 이게 결국 뭐냐? 한국의 각가지 각계각층에 침투에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어느 유튜버나 신문사가 인민망을 와서 한국 대표하는 주시성을 가진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뭐 어쨌다 고발했다고 그 인민망 중국 쪽에서 그 한국에 큰 대형 로펌을 갖다 사가지고 이 유튜버도 고발하고 뭐 그래요? 신문사도 고발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물론 이제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예. 이 사람들이 막 억대의 소송비를 부담을 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아. 파이낸스 투데이가 하는 신문도 아마 그랬을걸? 아, 네.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얘네들이 유튜버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을 한국에 펼쳐서 한국의 각계각층을 허물어뜨리고 얘네들을 우리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에 있는 노예의 나라로 만들려는 게 쟤네들 속셈이에요. 네. 그런데 92년도에 수교할 때가 노태우 정권입니다. 아니 김영삼 정권 되기 1년 전이구나.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인데 네. 우리는 노태우 우리의 정권 때죠. 전쟁 때 우리를 네. 도와줬던 자유중국, 중화민국이라는 대만 친구를 버린 거야. 네. 그리고 공산당인 중국 공산당 중공을 우리의 외교적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십 년간 전쟁 때 우리를 지원해줬던 자유중국은 버리고 공산중국, 중공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33년간 대한민국을 속방화, 속국화하기 위해서 네. 이런 공작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타난 거를 국민들이 이제 깨달은 거야. 그것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야심찬 지도자가 몇 년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했다고 난 보여줘요. 네. 저도 한때는 네. 야, 저 윤석열이 저거 문재인이 아바타냐? 한동훈이 두 놈 다 똑같은 놈인데? 했는데 예. 근데 이번에 계엄한 거 딱 보고 나도 감동을 받은 게 있어. 왜? 네. 앞뒤를 전후 과정을 딱 따져 보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바로 이런 비상계엄 같은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윤석열이 죽었어. 총 맞아 죽든 칼 맞아 죽든 나 죽었어. 그런데 계속 본 거야. 왜? 자기가 평검사일 때, 중앙지검장 됐을 때, 검찰총장 됐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검사들이 하는 기본적인 이게 있어요. 인지한 사건이나 인지한 팩트를 절대로 밖으로 누설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네. 네. 자기가 파악하고 있고 하면은 특히나 윤석열처럼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 이 양반이. 네. 응?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야. 내일 모레가 사법고시 시험이야.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왔어. 그럼 보통 애들은 다 단거나 작업을 해놓고 시험에 나올 것만 해다 이루고 있다고. 근데 이 아저씨는 야 그거는 말이야 히랍의 로마 시대 때 어떤 철학자의 이론을 따져가 봐야 되고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뭐 볼테르 사상, 루소 사상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근본부터 그렇죠. 짚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타입이군요. 공부는 어지간하게 많이 했는데 네. 네. 많이 아는데 시험 출제관들이 원하는 그 항목에 네. 대응하는 게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늦게 됐지. 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은 한 나라를 세웠던 한 나라가 전환 후환 갈라지잖아요. 중국 역사에서도 이 전환이야. 원래 한 나라를 세웠던 유비의 먼 조상되는 유방, 응? 그 유방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기처럼 젊었을 때는요, 그 신분을 속이고 시장 바닥에서 막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 다니고 막 이런 거지 행세로도 살았다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나간 26년간의 검사,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고 대통령이 된 지난 근 3년 가까운 세월, 대략 한 3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윤석열이가 참고 기다렸던 게 아닐까. 어? 욕을 먹어가면서도. 네. 응?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윤이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감독하고 선수하고 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팠는데 여기 거지거만 다 지금 빨려 들어온 것 같아. 예, 남은 거는 일망타진이다. 일망타진이지. 근데 타진 방법이 나왔어. 어떤 방법일까요? 작년에 네. 한미 간에 2+2 회담을 했어. 외교, 국방, 국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 국방장관, 미국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2+2가 만났어.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제6차 한미 외교, 안보, 국방 회담이라는 그 뭘 하나 만들어냈어요. 예,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전쟁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전쟁도 나와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허위 선전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인지전, 초안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대포 쏘고 미사일 쏘는 전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11월 1일 날 작년 11월 1일 날. 한미 외교부가, 예. 그러니까 미국은 국무부, 우리는 외교부가 그걸 공동 발표해놓은 게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전시를 선포를 해놓은 거야. 그때요? 그리고 오. 전시상을 선포를 해놓은 거야. 네, 네. 그리고 12월 3일 날,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뭘 한 거야? 치밀한 계획 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작전 계획이 미국의 특수 정보기관 쪽하고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네. 중국을 잡아야 된다. 중국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비상계엄을 할 거다. 그랬더니 미국은 그래? 그럼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원에 연수원에 간첩들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선언만 해. 쓰레기는 우리가 잡아서 뒤처리할 테니까. 이런 식의 장군멍군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미국이 CIA로부터 철저하게 불신을 받고 있는 조직이니까 국정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 네. 거기다가 네. 장원이 같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 절대로 할 리가 네. 없지. 대신에 정보사랑 한 거야. 미국의 국무부 DOD, Department of Defense, 응? 국방부 안에는 DIA, 국방정보부가 있어요.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는 게. 네. 그러면 그 국방정보부는요, 우리나라 정보사하고는 완전히 친형제 같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사랑 미국 DIA에 있는 특수요원들, 소위 블랙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네. DCS가 있어요. 여기서 DCS는 Defense Clandestine Service 그래갖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방 비밀 봉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말하는 특수임무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2개국어, 3개국, 4개국 할 수 있는 그린베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요원들로 구성된 그 소위 검정색 공작을 하는 걔네들이 와서 우리나라 정보사랑 협동을 해서 잡아놓고 데리고 와서 지금 다 끝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네, 네. 아마 이런 부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이란 자리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딱 모이는 자리가 거기에요. 최고의 정보가.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고 윤석열이 내가 재물이 돼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재물로 되는 과정에서 다 나오잖아. 내란이다, 탄핵이다 하면서 다 나왔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은 아마도 계엄령보다 더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난 옮겨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계엄보다 더한 상황이요? 내전?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네. 진돗개 1, 2, 3가 나가고 데프콘이 1, 2, 3, 4, 5 이렇게 나가요. 네, 네. 이 데프콘을 최상급으로 올려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전시작전권 어디 있다? 미국에 있지. 그러면 그 데프콘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딱 선언을 해. 네. 지금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네. 왜냐면 이미 전쟁이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러니까 꼭 총칼이 그렇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 이미 하이브리드 전이기 때문에 할 수 어. 있다. 이미 작년 11월 1일 날 네. 저걸 하고 한미 갔고. 양국에 네, 네. 저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네. 모든 종류의 인터넷 전쟁, 네. 하이브리드 전쟁, 심지어 오물풍선 오는 것도 네. 전쟁으로 간주하는 거야. 와. 그러면 양국에서 그 발표를 하는 게 벌써 예전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게 바로 전쟁 선포였던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감을 못 잡지 그게. 그러네요. 전쟁 선포인지 아닌지. 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불법으로 납치되고 감금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데프콘 최고 높이에 데프콘이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애들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헌법재판관 애들 뭐 지령 내려온 대로 하다가 만약에 뭐 전부 다 윤통을 갖다가 뭐 네. 탄핵을 인용해가지고 쫓아내겠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애들이 생물학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문영배는 뭐 관계가 좀 나빠도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이미선이도 남편도 있고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애들이 혹은 마누라나 애들이 네바다 사막에 말이야 묻혀갖고서 말라 죽는 시체로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딸내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게이바에 팔려가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근데 이게 미국에 내가 만나본 정보부 애들은 네.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는 되게 장난도 잘 치고 농담 잘하고 재밌어요. 예, 예. 그런데 적들을 보잖아. 갑자기 늑대 눈빛이 맹소로 변해. 변하나요? 그러니까 만약 이미선이나 문영배 애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잖아. 네.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걔네 애들이 사창가라에 팔려갈 수도 있고 네바다 사막에서 손목만 내놓고 있다가 마른 미이라로 발견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미국 정보부 애들은요. 꼭 알아셔야 돼. 걔네들 사전에는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 크리스찬 나라야. 미국이 원래. 그런데도 미국 정보위원회들은 자비와 은혜 용서가 없어.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유학 갔던 딸내미가 사창가에 팔려가서 만신창이가 돼. 뽕까지 맞아. 마약도 맞고. 그러면 걔 인생 끝나는 거야. 그렇죠. 남자애들은 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거에 그 함정에 빠뜨려서 그냥 무기징역 살릴 수도 있겠지. 응?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문영배가 아니라 문영배가 고백한 게 있잖아. 뭐야? 대본으로 한다. CF가 지시했다고 그리고 이제 지도 지령 내린 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까진 잘했지. 근데 형배 잘래 너. 너 도색 잡지 보고 너 딸기가들 같은 거 아랫소리 쳐다보고 하는 동안에 네. 얘 지금 미국에 가면 그거 그냥 구속이에요. 다운만 받아도 미국은 그냥 그렇죠. 청소년들 미국은 워낙에 그럼. 그런 아동과 그러니까 소아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심각하게 저런 다루니까. 애들 네. 문영배, 이민선 저런 우리법연구회 사실은 김일성 우리법연구회지. 네, 네. 쟤네들하고 헌재에 안 들어와 있는 또 다른 김일성 우리법연구회 뭐 한 100여 명 또 있다며요. 걔네들 신상이 지금 다 넘어갔거든. 그걸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 고든 차하고 타라고 박사가 한 거야 이번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CPEC 전체 회의 마지막에 나와갖고 내가 가끔 대본 없는 얘기하면 사람이 긴장하는데 이러고 농담을 하더니 네. 내가 중국하고 하는 거 할 때마다 꼭 누구 얘기를 들어.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든 창 어디 있어 이러고 찾더라고. 고든이 저 청주소에 있으니까 네. 고든 내가 말하는 건 마저 틀려. 난 늘 당신 말 허락받고 하잖아. 뭐 이러면서 애교를 떨더라고. 트럼프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독재자 같은 대통령이 고든창한테 애교를 부리더니까 그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고든창 말하는 게 네. 바로 트럼프의 말이구나. 근데 그 고든창이란
그 변호사가요. 아시겠죠? 중국계 미국인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그 코넬 대학 출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거 아시아 문제 전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든 창이 얘기하면은 트럼프도 오케이 하는 거고 트럼프가 하기 전에 야 고든 내가 하는 거 맞냐? 그쪽에서 맞아 그러면 오케이 갈게 이렇게 되는 사이인데 네, 네. 그분이 나와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며 중국의 개입이며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얘기는 결국 뭐냐? 내일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에 그 모리스 타니가 하는 우리 재미 교포 있죠? 네, 미국인. 네. 네. 그분이 내일 연사로 올라오신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저분이 그분. 단혁명이지. 저 단 교수가 예. 원래는 트럼프 일기 때 외교부 산하에 대사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야. 네, 네. 인권 외교 대사를 한 분인데 네. 저런 분이 지금 오셔갖고서 우리 세이브 코리아 연단에 쓴다? 왜냐면 공인이잖아. 그렇죠. 리버티 대학 현재 교수고 네. 그러면 저런 분이 오셔서 한국의 부정을 얘기하고 중국의 개입을 얘기한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안 했지 원래는 뭐다? 트럼프의 얘기를 봐서 하는 거에 대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나오는 것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런 분들이 와서 저 핵심적인 간부들이 와서 어떻게 공인으로 대학 교수다고 저런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 연단에 쓰냐고. 그 얘기 뭐냐면 너네들 이번에 다 죽었다고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한연대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에 지금 정식으로 윤 대통령이 복권을 할 거예요. 네. 복권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남은 건 하나지. 뭘까?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렇지. 반국가 세력들을 네. 정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전시가 이미 선포됐다고 그랬죠? 데프콘이 발동되면서 응? 네.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군을 통과하는 사령관 한 명이죠.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그 사람이 미8군 사령관이고 그런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지휘하에서 계엄령이 진행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령이란 말 들으면 뭐가 또 다른 건데 데프콘이 그거야. 전쟁 상태에서 위험한 등급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등급을 올려가는데 네. 최고 등급을 올려놓고 그리고 민간 법원도 잠시 쉬어라. 전부 다 군법 체제로 간다. 해서 이재명이 뭐고 전부 다 불러내서 군법회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는 거지. 뭐 제일 많이 적용된 게 형법 제93조 여적죄일 거예요. 네. 그러면 여적죄의 결과는 죄로 인정되면 뭐다? 사형? 사형밖에 없다 이거지. 아, 그런 상황까지도 정말 지금 그럼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예상 우리나라의 말씀이시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좀 많이 그런 느끼고 것들을 있습니다. 제거해 놓고 네. 대통령이 이제 국민한테 호소라는 거지. 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투표를 해서 선관위원회도 해체하고 사전투표 해체하고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갑시다. 네. 응? 그러면은 국민들의 뜻에 받들어서 조기 총선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21대 22대 국회를 해체해버리고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윤통이 머리도 좋았겠지만 저거를 저런 작전을 혼자 짜내고 오늘날까지 저걸 꾹꾹 참고 온갖 욕설을 다 처먹고 하면서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거 보면 윤통이 진짜 생긴 등치만큼이나 저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끝내주는 네. 인내심을 가졌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데프콘이 경미한 상태로 좀 진행 중인데 네. 며칠 내로 아마 최고조로 높일 것 같아. 아. 최고조로 높이고. 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행 다니신 것도 여행 다니셔도 되고, 네. 네. 뭐 임신, 출산, 육아하는 것도 문제 없고 다 돼. 네. 그러나 뭐만 안 돼? 나쁜 놈들한테만 장애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대해도 되겠죠?